살짝 긴장도 풀 겸 썸네일용 포즈를 한번 하품, 졸림, 지겹다, 충격과 놀라움. 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어서 보다 보면 기회는 순 다시 온다. 응답하라 2016 부동산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박승현입니다. 벌써 5회차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5회차인데 뭐 종소리는 너무 많이 안 울려가지고 승현 씨가 이렇게 종소리에 인색할 줄은 내가 몰랐어요. 제가 듣다 보면 너무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한 번씩 졸려가지고 종소리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요. 졸리기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저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불면증이 있었다는데 좀 얘기만 하면 바로 자더라고요. 지금 5회 들어가기 전에 감동의 종소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화 촬영을 하면서 퀴즈를 맞추셨어요. 최고 금액을 맞추는 부분이었는데 감동의 종소리 현황편이라고 있는데 지금 종을 하나를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현 씨는 아직 4회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나 안 해요. 호의적인 댓글 5개당 종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호의적인 댓글 5개가 총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 하나를 부여해서 종이 2개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남은 6회 동안 종 8개를 과연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그죠? 네, 선택 2016 퀴즈. 오늘 주제는 교통과 인프라인데요. 항상 노트북을 갖고 했었는데 오늘은 노트북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변호사님 일단 눈을 감아주십시오. 설정을 들으시면서 한번 제대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서로 다른 지역에 A, B 아파트가 있습니다. 두 아파트는 모두 1000세대 남짓이고 입주 연도는 1994년과 1992년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비슷합니다. 두 아파트는 입주 시점인 1990년대 당시에는 거래가에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요? 네, 그러네요. 피디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피디님이 이거 맞추면 무당이죠.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아파트는 똑같이 31평형이에요. 그리고 2008년 12월 기준으로 A 아파트는 4.16억, B 아파트는 4.8억으로 약 6,400만 원의 시세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말 두 아파트의 거래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자, A 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요. B 아파트는 지하철 2개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A 아파트와 B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연 질문 한 개를 검색 찬스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뭘 질문하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알려드릴 텐데 솔직히 별로 필요한가 싶은 게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3호선을 딱 생각을 해보면 3호선이 수서부터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92년, 94년이면 1기 신도시일 거고 1기 신도시 중에 3호선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일산, A 지역은 일산이 확실하고 근데 B 지역은 제가 볼 땐 이제 비슷했는데 2006년 시점에 B 지역이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라고 하면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이 정도가 될 텐데 평촌, 삼본 여기는 일산보다 더 올라가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두 개 지하철이면은 제 생각엔 정자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 B는 분당, A는 일산, B는 분당. 오, 정답이에요. 네, 쉬운 문제였어. 변호사님이 거의 사실 촬영 전부터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 1월 시세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파트가 기록했던 최고가의 갭 차이를 한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산 A 아파트는 4억 100만 원입니다. B 아파트는 5.9억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3천 어떻게 맞죠? 6억? 갭이 6억. 갭이 6억. 자, 승현 씨 표정을 보고 한번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억 5천. 자, 이 표정 뭐야?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정답은? 뭐지? 정답은 6억. 정답 6억. 정답입니다. 야. 안 바꾼 게 신의 한 수. 되게 잘 맞추시네요. 대단합니다. 오, 엄청 왔어. 이제 딱 3초 차이. 그래서 제가 종 쳐주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도대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니에요. 이건 제가 사실은 틀린 거나 다름없어요. 저 금액을 예상 못했어요. 저 일산 사람인데 제가 그거 잘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일산 집을 위해 개포동 집도 파시고 양수리 땅도 파시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일산 아파트는 거의 오르지가 않아서 어떤 그런 슬픔을 겪었거든요. 오늘 주제는 교통과 인프라 그리고 핵심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교육과 관련한 학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통과 인프라라고 하니 이제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이제 달라진다는 건데 생애 주기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애들이 태어나고 뭐 학교를 다니죠. 그다음에 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과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직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냐, 이걸 이제 흔히 직주 근접이라고 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큰 도시권들이 있잖아요. 뭐 도쿄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큰 도시권들을 보면 대중교통 발달이 거의 필수예요. 대중교통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중심지에서 이제 주변 대우지들이 형성되는 건데, 옛날에 뭐 사회를 사회 시간 사회? 네, 사회 배웠죠. 사회 네. 같은 세대고 어쨌든 도심이 처음에 형성이 되면 도심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구역들은 약간 외곽으로 빠지게 되고, 가운데에는 핵심 구역들,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핵심 구역들이 있고, 그 근처에 대중교통망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거지가 있는 큰 어떤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여기 PD님이 준비하신 지도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그리고 주변 서울과 주변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값이 나와 있는데, 변호사님 근데 강남은 왜 이렇게 비싸고 중심지인 강북은 왜 가격이 비싸지 않은지 이유가 뭘까요? 원래 서울이라 그러면 사대문 안에만 서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경성부 뭐 이렇게 얘기하던 데는 딱 사대문 안. 근데 사대문 안은 지금 생각하면 엄청 좁은 구역이에요. 그 좁은 구역만 서울이었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해방 50년대 60년대 여기는 모든 좋은 회사나 모든 어떤 좋은 일자리들, 심지어 가장 뭐 사람들이 노는 곳 이런 데까지도 그 사대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강남은 전혀 개발이 돼 있지 않았어요. 이제 60년대가 되면서 나라가 점점 더 커진 거죠. 나라가 점점 더 커지면서 새로운 개발의 어떤 필요성이 생기면서 그 당시 얘기하는 강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원동, 수서 이쪽이 아니에요. 그때 얘기하는 강남은 압구정, 그러니까 딱 강의 바로 남쪽, 바로 붙어있는 압구정, 청담 여기까지가 그 당시 얘기하는 강남이거든요. 사람들이 당연히 안 가죠. 왜냐면 일단 거긴 침수가 너무 잘 돼요. 이번에도 왜 그 강남대로 하면 막 난리 났죠. 그러니까 침수가 너무 잘 되고 사람이 원래 많이 사는 땅이 아닌 거예요. 모든 회사나 이런 것들이 강북에 있는데 누가 강남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학교를 옮겨요. 또 학군. 두 번째는 직장들을 거기로 옮깁니다. 지구 개발을 하면서 당시에 생기는 새로운 신산업 관련된 것들, 이 강남에 사무실을 만들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던 거죠. 그래서 회사와 학교가 강남에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강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강남이라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데가 우리 왜 산릉, 삼성, 강남역 이 라인이잖아요. 네. 이 라인은 그 당시엔 개발 전혀, 아예 그냥 밭도 생산성이 높은 밭이 아니라 뭐 미나리밭 이런 거, 제일 싼 거. 비 내리는 영동교란 노래 아시죠? 몰라요. 모르세요? 네. 그게 누구죠? 가수가? 저도 잘 비 내리는 영동교.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그 노래에 보면 뭐라고, 가사가 뭐냐면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다는 거예요. 영동대교거든요. 그 당시에 성수동은 공단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분이 성수동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휴일이 한번 생기면 꽃단장을 하고 신사동에 있는 곳에 간 거죠. 캬바레 같은데 가서 남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못 만나게 되니까 슬픈 마음을 안고 영동대교를 걸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사동 그러면 이미지는 사업가, 그리고 뭔가 좀 잘 사는 사람, 요즘 같은 약간 스타트업 대표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신흥 부자들이 있는 곳이고, 성수동이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이쪽 위로 올라온 은평구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공장지대 혹은 낙후된 곳으로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랬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강남의 모든 어떤 산업이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의 핵심은 강남과 얼마나 가깝냐, 강남과 얼마나 가까운지, 강남에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지, 이게 수도권 전체 집값의 핵심입니다. 근데 핵심지인 강남과 가까운 구로구라든지 아니면 관악구 같은
데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구로는 좀 멀죠 사실. 근데 관악은 진짜 가깝잖아요. 네. 사람들의 소득 차이, 아파트 가격 차이, 뭐 정치 성향 차이 이런 게 가장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관악구 특히 이제 신림동 쪽, 뭐 난곡 이런 지역들이 원래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거예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흥 중심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는 일종의 뭐 슬럼가 같은 게 형성돼 있던 곳이기도 한데 관악구 쪽에 그린벨트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택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풀렸나요? 지금 이제 풀려서 이제 막 재개발하고 있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하지만 그 관악구도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쉽게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신림동 고시촌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이 많이 살아요. 왜 그 사법시험 없어지고 뭐 공무원 인기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빈방이 많이 남을 걸로 생각했는데 직장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쵸. 가다 보니까 혼자 사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제일 싼 곳이면서도 몇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상도동 레미안과 관악구의 관악현대가 거의 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요. 그래요? 네. 관악구는 관악구란 이미지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관악구를 주목하실 만해요. 뭐 예전에 우리도 얘기했지만 관악구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라는 인식도 있고 인프라 같은 게 좀 덜 발달되고 재개발 구역도 되게 많아요 사실. 아파트도 좀 오래됐고 여기 이제 대규모 단지들이 개발되면 학군도 이제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관악구가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강남 근접한 곳으로서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칠까요? 눈물 날 것 같아. 승윤 씨 표정이 빛나더라고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또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쳐줘야죠. 네. 관악구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 핵심지와 연결되는 거리와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당연히 지하철역이 중요합니다. 거의 저 인터넷 서점 같은 데 가서 부동산 책 찾아보면 상위권은 항상 역세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어디 생기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지역이 얼마나 내가 가고 싶은 곳, 강남이든 어디든 제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집값이 막 엄청나게 출렁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노선이 생길 때입니다. 처음에 1기 지하철 계획에는 1호선, 2호선, 이렇게 3호선, 4호선까지밖에 없었고 4호선도 되게 짧았어요. 4호선이 연장을 합니다. 4호선이 상계, 당고개까지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계동, 상계동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산 같은 경우도 3호선이 원래 9파발까지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일산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일산이라는 곳이 개발이 된 거죠.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뭘 제일 보냐면 이 신도시가 얼마나 뜰지를 볼 때 여기에 아무래도 버스보다 지하철이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버스는 뭐 이렇게 막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하철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느냐 그리고 지하철이 들어올 때 어떤 지하철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남양주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경춘선이 경춘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일단 너무 뜸해요. 20분에 한 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2호선, 3호선 연장 이런 거랑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몇 년간 집값을 제일 결정한 건 뭐냐면 경기도에서 서울을 빨리 갈 수 있다는 건데 이 기차의 특징이 대심도 열차입니다. 대심도 열차가 뭐냐면 엄청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 깊이 들어가면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게 너무 깊은 데 있으니까 위에 지하철이 있든 도로가 있든 건물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막 강남 이런 데 막 10년 동안 막 겉에 막 도로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막 짜증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파고 들어가서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형만 괜찮으면 가장 직선에 가깝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에 상관이 없다 보니까 깊이 파니까 빨리 다닙니다. 엄청 빨리 다닙니다. KTX도 여기 많지 않듯이 여기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주변의 땅값들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GTX가 근래 한 3, 4년 동안 땅값이 급격하게 오른 데들은 GTX 영향이 제일 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 뭐 경전철이라든가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들어가면 그 근처로 거의 확실하게 집값이 뛰어오릅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 서울의 중심지는 코엑스가 될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큰 건물도 올리고 비즈니스 센터도 올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은 어디냐? 그럼 무조건 코엑스 주변이라고 아마 할 겁니다. 강남역도 아니고 역삼역도 아니고.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진짜요? 100%.
왜냐하면 교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네. 그리고 직장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건 뭐 두 개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거의 지금 뭐 제1롯데월드만큼 크기의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호텔 이런 것보다 다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용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장이 거기 생기는 거죠. 거기에 온갖 교통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거기 코엑스에다가 커버스 끝을 놓고 이제 동심원을 돌리면 대충 집값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통의 중심지고 서울의 중심지.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개발 계획을 모르고 막무가내로 집을 산다던가 투자를 하는 게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기도 하네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 지금도 왜 가끔 뭐 서초동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트럭이 다녀요. 책 파는 트럭. 책 파는 트럭이요? 책이 뭐냐면 지적도, 국토개발계획 이런 책을 팔아요. 뭐 한 5만 원, 6만 원 이래요. 요만한 책이. 근데 뭐냐면 그 개발 계획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없는 정보, 그러니까 뭐 비밀 정보가 아니라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도에 묶어서 파는 책들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럼 누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냐? 옛날에 개발 계획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뭐 예전에 이제 정권의 실력자 이런 분들, 뭐 강남 개발 계획, 무슨 개발 계획 이런 걸 조금 먼저 알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그게 다 공개된 정보라서 그래서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정리를 많이 해놔요 실제로. 지하철역 하나를 만들려면 거의 계획은 10년 전부터 한단 말이에요. 계속 집값은 큰 영향을 안 받다가 진짜 구체화되는 시점 있죠. 딱 공사에 들어가는 시점. 이럴 때면 집값에 이미 다 반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철도는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철도가 운행하는 데까지 거의 10년 정도가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서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철도 계획, 교통 계획 이거는 한번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떤 작은 집 하나를 사더라도 교통은 실제로 내가 편한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꼭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과 1시간 동안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번 시간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소리도 조금 졸리지 않으셨어요? 안 졸렸어요. 오늘 하품이 날 뻔한 시점이 없어가지고 다행히도 되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세제도와 그리고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순이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잊지 말고 꼭 와주세요. 기회는 다시 온다. 순! 감사합니다.